오늘 강의의 주제는 나의 숙소를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사진 촬영 노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강의에 짧지만 굵게 무엇을 얻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매출을 올리는 공간 사진이 도대체 뭐냐? 그럼 이 클릭에서 예약까지 감정이 머무는 이미지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박소라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도에 20년부터 지금까지 공유 숙박에 대한 사진 촬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출장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20년도, 21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진짜 많았던 게 22년도에서 24년도 사이에 정말 많은 촬영을 나갔고 약 2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숙소의 스타일링이 된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해야 되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정약용 채널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고 동일 인물에 가신 다음에 저기 아래에 가면은 요런 사진이 있어요. 그게 전데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늘 뭔가 궁금한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좀 지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여기 밑에 보면 제 블로그 글이 뜨잖아요.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바로바로 글을 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험 호스트들은 특별 대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말씀 무리하실 때 위험 호스트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약간의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일단 우선 오늘 강의에서는 예술이 아니라 영업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약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진을 못 찍는데 나는 사진을 잘 못하는데 이건 사실 나는 사진에 감각이 없다. 나는 사진에 재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예술의 영역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술로 보지 말고 영업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공간에 초대해야 되는 나의 고객들은 온라인상에 있는 사진만 보고 판단해서 예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진은. 게스트 눈에 들어오는 시간은 단 3초입니다. 그 3초 안에 너무 예쁘다 보다 이거 눌러봐야지. 눌러서 우리 사이트 위홈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그 숙박 사이트 보시면 쪼르르륵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서 눌러야 그 다음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눌러야 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르고 싶은 사진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 사진이라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예약을 만드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사진을 못 찍어 이게 아니라 이 공간에 오고 싶어하는 포인트들을 그런 소구점들을 담아갖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심플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사진 보고 반해서 예약했는데 사진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보는 것과 다르게 찍어라. 사진을 갖고 막 사기를 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찍는데 그것이 정말 사진을 봤을 때 여기 가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첫인상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3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사진 자체가 전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여기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명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더 궁금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정보보다는 감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정보를 하나도 안 줍니까?
어떻게 정보를 하나도 안 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정보성 사진도 이렇게 찍죠. 이것도 다 제가 저희 그 대표님들 숙소에 가갖고 찍어온 사진들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왜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냐면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런 정보성, 이건 누가 봐도 정보성 사진이죠. 100%. 여기에 감성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만 있는 곳과 이런 사진 플러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있는 곳과 어디에 더 매력을 느낄까요? 그건 이제 내가 고객의 입장이 되더라도 똑같이 느끼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정보성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이 곳을 방문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 여기서 제가 딱 한 장을 더 찍었어요. 그 사진이 같은 공간인데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저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진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 사진이 메인이 되면 우리의 공간은 매력 발산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 공간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사진으로 보니까 이해가 더 쉬우시죠?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누가 봐도 정보, 이 정도의 사이즈에 이 정도에 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공간인데 누가 봐도 이건 정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감성이 좀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들어간 느낌의 사진이죠. 이렇게 사진을 어떤 식으로 담냐가 이 공간에 방문해야 되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첫 번째에서 약간 이어지죠. 보면은 이제 시간대를 조금 알려드리는데 이 조명 때문에 약간 이 감정선을 조금 건드리는 사진들을 좀 찍을 수 있어요. 제가 반지하도 가봤고 1층도 가봤고 2층도 가봤고 옥탑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빛이 되게 잘 들어오는 반지하도 있었고요. 빛이 안 들어오는 1층도 가봤어요. 근데 기본적인 건 어디를 가든지 밝게 찍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밝게 찍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대를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 겨울이라면 조금 더 앞당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조금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꼭 무조건 밝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밝던지 어둡던지 밝은 거 어두운 거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중간한 톤의 빛의 사진만 계속 보여주는 건 지루해요. 밝던지 어둡던지 밝고 어두운 걸 명확하게 보여줬을 때 저기서 우리 약간 저녁 되면 이런 분위기가 되겠네. 뭐 낮에는 좀 이렇게 놀고 뭐 낮에는 별로 있을 건 아니니까 저녁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저녁으로 우리 저녁에 여기서 파티하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여기를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추억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서로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의 사진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내가 직접 찍으시는 분들이 첫 번째 사진 위주로 많이 찍으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이 안에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찾아오겠지. 근데 사실 클릭을 유도하는 거는 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집중되어 있는 사진들이 클릭을 유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리듬을 담는 건데요. 리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선적인 부분은 시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하는 게 사진의 그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럼 사진에서 대각선 구도는 조금 넓게 보이고요. 프레임 속의 프레임은 좀 몰입감을 주는데 이 프레임 속의 프레임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방 안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보이는 침대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열린 문, 닫힌 문 이런 것도 느낌이 좀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공간에도 호흡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동일하게 한 공간입니다. 거실의 한 공간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바라보는 쪽과 에어컨을 등지고 있는 쪽과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조각조각 내가지고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이 공간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도 주되 감성도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워진 공간보다는 살아있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여기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벌써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공간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한 1.5개월을 더 빨리 산다라는 느낌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미리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12월 24일에만 딱 쓰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11월 말일이 되면서부터 확 바꿔주는 걸 느끼게 해줘야 그냥 저 공간에 갔을 때 우리 저기서 파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을 것만 사갖고 가가지고 파티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등등. 뭐 보통은 비즈니스 때문에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뭔가 이제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니즈를 파악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사진 속에도 이 공간에 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냥 싹 다 비워져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용감을 느껴지게끔 세팅을 하고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유서진도 그렇고, 다섯 번째로는 소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소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막 뭐랄까, 이 작은 소품부터 조금 더 큰 소품, 완전 큰 소품, 진짜 많은 소품을 다 갖다가 이렇게 넣고 꾸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조금 너무 투머치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내 공간의 세계관. 세계관이 내 공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야. 또는 전통이야. 외국인이 아니어도 난 전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소품들도 전통에 대한 것들로 쫙 깔리겠죠. 그런 소품들을 사진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냐면 사진을 찍을 때 동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숙소를 들어와서 신발장에서부터 신발장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그거 찍고, 그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지 찍고, 이렇게 해서 고객이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공간에 가면 이런 식으로 지낼 것 같아 라는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거기에 소품이 굉장한 감초 역할을 합니다. 우드톤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세요. 우드톤 아니면 미드 센추리 이런 톤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니면 완전 화이트. 화이트의 우드 조합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화이트의 우드 조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전통적인 느낌을 가미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소품 같은 것들을 세계관이 있게 넣어야 된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공간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공간의 컨셉이 하나로 유지가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니까. 그게 거기에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에 대한 부분들도 살릴 수 있겠죠. 액자 하나도 그냥 아무 그림이나 넣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넣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한 쪽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군데가 다 다른 공간이거든요. 근데 되게 한 공간 같죠? 다른 공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데를 가가지고 지금 살짝 헷갈렸는데.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그 후보정, 그러니까 후처리라고 썼는데 사진은 보정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막 필터를 끼셔라, 막 과하게 보정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보정을 하셔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숙소가 하나의 톤으로 다 보여야 돼요. 톤 앤 매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막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할 때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조금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진, 그러니까 밤에 조명 하나만 킨 사진은 어두워야 그건 맞아요. 그건 어두운 게 맞아요. 그런 사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밝게 찍어야 돼요. 밝게 못 찍었다? 그럼 보정을 통해서 약간 밝게 하고, 대비를 여기선 플러스 5를 했는데 사실 이건 사진에 따라 달라요. 플러스 5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 5를 해도 되고. 색온도는 조금 따뜻하게, 근데 너무 과하면 너무 노란빛이 도니까 살짝 한 3 정도만. 그래서 이게 원본이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색감만 조절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위에 조명 부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수평을 좀 더 저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천장을 좀 더 깔끔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것까지도 보정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밝기가 밝아지고 채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방문했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보정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스토리로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간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안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쭉 이런 공유 숙박에 대한 강의에 같은 결일 수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숙소는요, 그 있죠. 우리는 오프라인 가게가 아니어가지고 뭐 어디에서 이렇게 와서 시식 한번 해보고 사시려면 사시고 아니시면 마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공간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이 공간에 와서 보세요라고 해서 보여주고 싶어도 실제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결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그냥 다예요. 그게 시작이자 끝. 그럼 사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포인트를, 사진 잘 찍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뭐랄까 좀 더 넓게 찍어야 돼.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거기에 꽂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공간 전체적인 결을 같이 하게, 전체적인 결이 어떻게 고객에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게 고민이 되면 스타일링에도 녹아질 거고 인테리어에도 녹아질 거고, 그럼 그게 사진을 찍을 때도 그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몰입이 된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약간 그 조명을 살려가지고, 여긴 조명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의 조명을 살려갖고 좀 더 아늑한 분위기로, 침실은 아늑할수록 좋잖아요. 아늑하게 찍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 공간에서 저 거울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거울을 어떻게 포인트를 줄 것인가. 거울에서 정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면 안 되죠. 난 주인공이 아닌데. 그래서 측면으로 가서 거울 속에 비친 이 공간을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경험을 하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욕구를 건드릴 수 있는 사진을 찍어주셔야 매출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자, 이렇게 시선이 3장 다 뭔가 왼쪽 편에 무언가가 살짝 막혀 있죠. 그게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조금 더 비밀스러움을 느껴주는 사진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커튼들이거든요. 1번, 3번 사진은 커튼인데 사진을 찍기 전에 커튼을 살짝 카메라 렌즈로 가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가리고 보여주는 게 좀 더 비밀스럽고, 저 공간이 다른 데보다는 뭔가 있어 보여. 특별함이 있어 보여. 약간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사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똑같이 한번 찍어봐야지를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로. 자, 이제 팔리는 사진. 그러니까 팔리는 사진이라기보다 뭐랄까 팔리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신뢰감이 가는 공간이어야 돼. 그 신뢰라는 건 뭘 줄 수 있을까요? 사진의 화질, 뭐 구도 이런 것으로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사진 속에 담긴 공간이 저기 가면 푹 쉴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가면 왠지 여행 간 것 같을 것 같아. 내가 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뭐 등등.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숙소로서의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좀 너무 적나라해요.
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뭐 삼척의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횟집이랑 같이 하는 민박집.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어떤 곳인지 딱 아시겠죠? 약간 그런 곳의 사진. 그냥 너무 적나라한 그런 사진. 그러면 거기는 약간 진짜 대학생들 MT를 가거나 어디 워크숍에서 갈 거라서 막 몇 명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약간 정말 감성적인, 그때는 감성과 약간 조금 거리가 먼 시대였으니까 되게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몇 명 들어가는 게 몇 명 들어갈 수 있냐? 거기서 그게 가장 중요했고 바다랑 얼마나 가깝냐 이게 진짜 중요했지만 지금은 바다랑 얼마나 가깝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저기 가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냐 얼마나 좋을 수 있냐 얼마나 사진을 건질 수 있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진에 담기려고 그걸 고민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뭐 사실 내가 사진을 잘 못 찍고 나는 진짜 평생 사진을 잘 찍는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힘을 빌리는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고 그냥 이제 불러가지고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딱 끝나니까. 근데 이 공간을 내가 잠깐 하고 치고 빠질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1회 정도는 누군가를 불러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을 업데이트할 때는 그 공간 사진을 내가 직접 찍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아니면 예약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는 그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이 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퀸 사이즈 침대가 2개가 있고요. 침대에 약간 이런 이불 스타일은 호텔 스타일이고요. 이런 거를 너무 보여주는데 초점 맞추시지 말고 이 공간에 왔을 때 느낄 감정을 사진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나 원래 사진 못 찍어 그러면 다른 사진 찍지 말고 그냥 내 공간 사진만 찍으세요. 그거는 계속 연습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저의 사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그거랑 똑같이 찍으려고 하시면 실력이 늡니다. 찍어보다가 진짜 어렵다. 너무 모르겠다 하면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찍는지 댓글에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근데 이건 찍어봐야 아마 대답을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사진 찍으세요. 감사합니다.